오늘 강의 주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이라고 하는 강의거든요. 3주에 진행되는 강의 중에서 가장 이론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일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처해진 상황과 미래에는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지, 시대의 변화와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은 무엇인지,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은 어떻고,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권은경 리더님께서 좀 궁금한 것들 있죠. 그 Q&A를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1번 주제를 먼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사업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될까요? 아메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당연하지 않다면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플랜은 나는 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플랜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의 노후 준비 플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지금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즐겨 찾는 불백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 코로나 전에는 6,500원, 그러니까 18년도까지 6,500원 했던 집이었는데 코로나 때 7,5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1,000원이 인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1,000원이 올랐고 한 작년 말 정도에 1,000원이 올라서 9,500원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갔더니 10,000원이 됐더라고요. 한 2, 3년 사이에 3,500원이 올랐어요. 원래 가격은 6,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엄청나게 올랐죠. 진짜로. 50%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대상을 반영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김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김밥을 고복민 김밥 가서 김밥을 올 초에 사 먹었는데 분명히 그 김밥이 3,000원대였었거든요. 4,7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밥이 옛날에 1,000원 아니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진짜 많이 급증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2년 6월 달에 9점 몇 프로까지 찍으면서 그 인상률이 최고조를 달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베이비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면서 막 이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상률과 그리고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말 그대로 전년 대비 또는 지난달 대비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인상률, 지난달 대비 5% 인상률, 이 말은 지난달에 오른 가격 대비 또 5%가 올랐다는 말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떨어졌다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인상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인상률이 좀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조금 괜찮아졌겠지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굉장히 인플레이션은 고물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 번도 고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월급이 하락한 적 있나요? 오른 물가가 내가 사 먹었던 김밥값이 다시 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평정하는 그 김밥 천국 같은 저가로 완전히 평정해주는 뭔가가 나와서 어정쩡한 애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평정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물가 상승이 된 그 금액이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굉장히 직격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미 수출, 대중 수출, 수출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고 있잖아요. 미국 눈치를 보게 됐고 미국한테 붙으려니까 중국 눈치를 보게 되고 중국이 또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면서 또 우리나라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수출을 더 많이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나라들을 찾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리학상, 우리나라의 그 자원이 정말로 인력으로 집중되어 있던 그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모든 나라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솔직히 1위의 국가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기준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 미국 달러를 제패할 수 있는 다른 화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국 수출 제동이 걸려 있죠. 반도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살짝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작년에 미국에서 IRA라는 걸 발표하면서 엄청 힘들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인생하고 왜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경제는 도미노처럼 모든 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의 수출 제동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힘들어진 거고 내 남편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가 언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가보지도 않았고 러시아 갈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갑자기 밀값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밀가루가 엄청 급등하게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식료품 값이 다 뛰게 되었고 식당 가서 칼국수 하나 먹는데 9,000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와의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나와 내가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세계화 정책. 중국한테 다 밀어줘가지고 그 나라에서 완전히 공장을 다 짓고 중국이 멈춰버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공장을 가동을 멈추고 나니까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 이제 우리가 한번 기 좀 펴볼까 하고 탁 하고 나니까 글로벌하게 어떤 위상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황길 때 무엇을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옷 사는 거, 그리고 좀 꾸미는 거, 굳이 생계와 관계없는 거기에 엄청난 돈을 쓸까? 돈 있는 사람들은 쓸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쓸 거예요. 하지만 꼭 필요한 생필품은 절대로 끊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메이라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의 인생 플랜에 대해서 또는 여기 들으신 리더님들의 인생 플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은행에서 거의 40대들까지도요, 은퇴 준비, 아니, 50대들도 은퇴 준비가 거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은퇴 준비는 40대 초 또는 30대 말부터는 적어도 그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차 퇴직 연령 시기가 남자는 51.2세고 여자는 47.7세입니다. 1차 퇴직 연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2차도 있고 3차도 있다는 얘기죠. 51.2세의 남편이 은퇴를 했어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거의 없죠. 나가서 다른 일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전에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51.2세, 47.7세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에 노후 준비가 필요한 응답은 95%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제가 생각할 땐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기타 등등, 뭐 몸이 안 따라줘서 기타 등등이 있지만
어차피 모두가 알고 있는 100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무조건 좋은 거죠. 그리고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거든요.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쯤 되면 그때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0대나 이때 흑자 인생 때는 그러면 인생이 편한가? 흑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버는 돈이 많을 뿐이지 내가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돈을 쓸 만큼을 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극소수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앞으로 적자 인생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내 인생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아이들한테 기대서 아이들이 내 인생을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걔들도 힘들어요. 걔들도. 그래서 그러면 이 적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적자로 빠지지 않고 나아갈 것인가? 그거는 흑자일 때, 내가 돈 벌고 있을 때 준비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정년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서 30쯤에는 결혼을 해서 31~2살에는 아기를 놓고 그리고 나는 집을 40전에는 사서 그 다음에 한 50쯤에는 집을 큰 데로 옮기고 뭐 기타 등등 하는 이런 플랜을 인생의 정답처럼 예전에는 말하고 다녔지만 그런 정답은 지금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취업을 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임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출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타 등등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년기라는 거, 인생이 정답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준은요,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작년에 발표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 생애주기표가 이게 과연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6살에 주택을 임대해야 되고 31살에 주택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재작년에 연끌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힘든 사람들 진짜 많죠. 오히려 그 연끌했던 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죠. 31살에 주택 구입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31살에도 취직 못한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알바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리서치에서 말하는 게 진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3살에 양육비가 증가한다. 33살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무슨 양육비 맞죠? 84세 요양원, 요양원도 돈 있어야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도 비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간병을 붙이느냐, 그리고 뭐 통합간병을 하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기표, 이상적인 인생의 주기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 인생의 플랜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 4가지로. 일단 항상 겨울을 따뜻한 나라에서 보내고 싶어요. 아메이에서는 물론 올 회계년도에 가는 여행지는 따뜻한 나라가 아니죠. 삿포로를 가니까 추운 나라예요. 하지만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완전 기가 떨어지게 춥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두껍게 진짜 챙겨가니까. 눈이 어른 키 한 3배만큼 쌓이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아메이는 항상 따뜻한 나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진짜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다. 이 제 노후 플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부부가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물론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셔도 좋죠. 하지만 이왕이면 평생 내 옆에서 내 마지막 삶을 챙겨줄 사람이 남편 또는 와이프라고 윤태익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부가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꿈이 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남편하고 사실 같은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5센트 라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저는 이것도 제 노후 플랜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작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삶이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진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내 것만 챙기고 내 자식들만 챙기고 내 거 하는 사람이 보기 좋던가요? 저는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받은 그 이득을 세상을 위해서 다시 쓰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게 적어도 제대로 살아온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9988-234 하기. 아메이에서도 99세 99 99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시행을 합니다. 올 회계년도 이제 내년 회계년도부터 시행을 하죠. 실질적인 건강한 삶은요. 한 74세, 75세쯤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진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험 같은 경우 80세 보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맞지 않죠. 지금 120세 보험까지도 나오고 뭐 지금 신생아들은 140세 보험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으면 그것만큼 진짜 깔끔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저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길이고 돈이 제일 작게 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노후 플랜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저의 노후 리스크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 리스크를 가지게 되냐면요. 은퇴 후에 창업을 해서 큰 실패를 보면서 크게 망합니다. 보통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퇴직금을 받죠. 요즘엔 퇴직연금으로도 하죠. 어쨌든 이 퇴직금을 받고 나면 놀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이 퇴직금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창업을 하십니다. 대부분 쉬운 걸 하세요. 왜? 능력이 없거든요.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런 좀 쉬운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쉬운 창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편의점 이런 걸 하죠. 창업을 할 때 나 요만큼만 쓰고 요만큼 남겨놔야지라고 생각하고 창업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내 돈 모든 걸 투자를 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크게 실패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은퇴 이후에요. 엄청 리스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 창업에 대한 실패의 리스크가 가장 큰 노후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직이 잘 되나요? 노후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봤자 그 노후에 취직하는 것들은 노동하는 일입니다. 몸 쓰는 일들이에요. 돈은 작고. 그래서 몸이 더 아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요. 금융 사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퇴직금을 받고 나면 그 돈이 꽤 되죠. 그러면 이 되는 돈을 자꾸 옆에 와가지고 투자해라, 여기 투자해라, 여기 넣어봐라, 돈이 이렇게 나온다, 원금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수익금 이렇게 준다, 엄청 많이 떠듭니다.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속아 넘어가고 투자를 해버리죠. 저는 이런 분들도 꽤 봤어요. 그리고 내가 찾았긴 찾았는데 다행히 요만큼은 잃었다. 내가 마지막에 그냥 크게 뭐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면 됐다. 아니 노후에 수업료 내게 생겼습니까? 그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건데 누가 말해도 한번 사람이 그쪽으로 탁 기울면요. 누가 말해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후 리스크 중에 두 번째 리스크가 금융사기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가. 제 소비자 중에서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진짜 크게 한 방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대질병으로 인한 지출.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5세 이후부터는 진짜 아픕니다. 그러면 75세부터는 거의 돈이 병원비로 많이 지출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비 약값.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몸에 투자를 했어. 사실 뭐든지 애들도 그렇잖아요. 과외 제대로 된 과외를 하면 값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영양제로 제대로 된 운동으로 내 몸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중대 질병으로 인한 지출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크게 아픈 거 있잖아요. 특히 암이라든지 크게 아프신 거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돈이 지금부터 들어가더라도 아프면 일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혹시라도 자식이 간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출 비용을 다 따진다면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는요. 자식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후에 돈이 있더라도 자제분들이 진짜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뭐 자영업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돈 있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요. 절대 안 주겠다. 나는 절대 줄 수가 없다. 한 푼도 안 줄 거다 하는 부모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잘못 기른 자식 때문에 노후가 엉망이 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황혼이혼이죠. 이 황혼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이혼하려면 빨리 이혼하시는 게 나아요. 젊을 때 이혼해 가지고 내 노후 준비라도 내 스스로 하는 게 낫지. 나이 드셔서 이혼해 가지고 진짜 이 황혼이혼도 나의 노후 리스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노후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데 계속 데리고 살다가 화병 걸려갖고 노후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합법적인 건 무엇이고 불법적인 건 무엇인가? 합법적인 건요. 일단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가입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것들은요. 가입비가 있든지 가입비 명목으로 얼마치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게끔 이게 네가 이만큼 투자하면 네 사업자 요렇게 올려줄게. 이런 것들은요. 매우 불법적입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 방법도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너무 강제성이 없으니까 사실 가입만 해놓고 안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러나 불법적인 것들은요. 강제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돈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수입원도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게 합법적인 거지만 불법적인 것들은 사람을 몇 명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오죠. 돈을 투자하면서 들어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거고 이게 다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은 사람은 다 망하게 되고 돈을 다 주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도요. 아메이 사업 같이 이런 합법적인 회사는 무점포를 철저하게 무점포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것들은 사업장을 내라고 자꾸 얘기하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 대리점이나 사업장을 내게 되면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 채워 넣는 비용이 적어도 몇 천만에서 1억은 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 매뉴얼도요. 합법적인 건 공개적이지만 불법적인 거는 절대적으로 비공개적이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단계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의 장단점을 좀 구별해 보시면요. 이 비즈니스가 왜 많이 오해를 받았냐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합니까? 점포를 차립니까? 구정 광고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내려서 내가 쓰는 거. 그리고 내가 썼는데 캐시백을 받는 거. 이거는 아주 최근에 가장 뒤에 발달된 유통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것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이 보편화되고 온라인 매출이 지금 유통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명품도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가 와노니 아메이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할 뿐이지 그전에는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이해했던 사람은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오해를 했던 뿐이지 이게 잘못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굉장히 발달된 형태의 유통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원의 비전도요. 무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자영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가 마인드를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활동 영역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의 의미도 유통과 광고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합리적이죠. 기업의 비전도 대기업이나 종합유통을 지향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우리 카탈로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 많은 제품, 저는 가지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 3,000개가 되는 이 유통을 내가 하면서도 내가 대리점을 내거나 물건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가입으로 통해서 온라인 마켓이 하나 그냥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단점이 뭐냐면 제품의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직이 자연 소멸이나 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품질 때문에 아메이가 지금 64년째, 한국 아메이는 33년째 지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제품이 다양하고 제품의 품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메이를 싫어해도 제품은 좋아. 그거는 진짜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99.99%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잠깐 보면 인공지능, 챗GPT, 자율주행, 비대면, 탈세계화, 인구변화, 수명연장, 로봇화, 무인화, 개인맞춤, 한 개 더 얘기한다면 기후변화. 지금 5월 달에 장마비 같은 게 며칠 전에 내렸죠. 우리나라 지금 장마가 보통 때보다 조금 늦게 온대요.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토네이도가 일어났답니다. 토네이도.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시대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11개의 항목 중에서 나의 일과 매우 밀접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인생하고 직결된 거, 인구변화, 수명연장. 왜냐면요, 혹시라도 아이와 관계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인구변화 때문에 내 일은 굉장히 축소됩니다. 아이가 우리나라는 0.78명이에요. 1, 4분기에 낳은 아이는 0.81명입니다. 어쨌든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요. 굉장히 아이와 관련된 산업들은요, 축소화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면 연장. 수면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 인구는 굉장히 급등하게 되겠죠. 저도 거기에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면 연장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군은요, 다르게 변화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인생하고 바로 직결된 얘기겠죠. 또 로봇화 무인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 뭐 진주에도 들어왔다더라고요. 무인 카페. 이거 몇 년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없죠. 내가 들어가서 돈 넣고 캡슐로 딱 내리는 거. 저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싸고. 그리고 로봇으로 치킨을 튀겨낸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도 로봇을 넣고 레시피만 넣으면 맛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랜차이즈 지금 너무나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속하는 건지 지금 챗GPT 너무나도 뜨고 있지만 이거 내 인생하고 어떻게 관계지어서 내가 돈 버는 일에다가 쓸 수 있는지 그게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돈 버는 일하고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본질은요, 뭐냐면요, 쓰는 겁니다. 근데 쓰는 건데, 쓰는 방법, 쓰는 곳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쓰면 잘 쓸수록 무조건 내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어떤 거?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 생필품을 잘 쓰는 겁니다. 바꿔서 쓰는 겁니다.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 조건을 좀 보시면요. 취급 제품이 생필품이어야 되고요.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품질과 가격은 너무 비싼데 품질도 너무 좋아. 아무나 못 씁니다. 근데 가격은 너무 저렴한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 쓰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과 품질은 굉장히 좋아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64년 동안 만족 보증제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89년 동안 이어지는 제품도 있잖아요. WX 같은 거, LOC 같은 거는 64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말은 제품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거죠. 가격은 너무나 또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만족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제조와 판매가 같은 회사가 되는지, 이게 돼야지 회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쓸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회사의 역사와 공인된 신뢰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신생이야. 지금 막 시작했어. 그 말은 공인이 안 됐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본이 구정 광고라고 했습니다. 구정 광고가 되려면 쓰고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했던 거, 몇 년 안 된 거, 그런 거를 시작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그게 구정 광고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내가 힘듦을 겪어야 됩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만 바꿔주는 거, 그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도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성공자가 배출되는 것, 충성 고객이 형성되어 있을 것,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지 기업인지, ESG 경영. 아메이는 이 ESG 경영을 64년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줄 것, 성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복제와 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은요, 너무나도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 파트너가 몇 명 듣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이 듣고 있는 리더님들께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듣고 계시는 리더님들은 그거를 다시 복제를 하시고 축적을 하셔서 다 본인의 비즈니스에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되어 있을수록 내 비즈니스가 쉽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이렉트 셀링 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아메이 매출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회색 바와 빨간색 바가 전체입니다. 전체 직접 판매 기업의 매출이에요. 직접 판매가 2006, 7, 8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쭉 가다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 한국 아메이의 매출은 1조 2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의 거의 4분의 1 매출이 한국 아메이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매출 사업자들이 다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소비자, 매니아층 소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기업의 수명에 따른 매출인데요. 전체 기업의 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16년 이상 된 1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래도 역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61% 중에서 아메이가 어느 정도 차지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Y 아메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메이를 제 미래 수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로 봤습니다. 저는 일로 봤어요. 일로 봤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4천만 원보다 연봉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후 연봉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후면 한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한 4천을 벌었고 이거를 월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또 월급이 올랐네요. 4,500만 원 세후 연봉으로 받고 월에 330만 원 받고 3년 차에 대리로 진급을 하면서 월에 한 360, 4년 차에 월에 한 390, 5년 차에 한 420, 6년 차에 4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도 받으면 그래도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승진을 하면서 월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년 차에 브론즈 빌더를 달성해서 월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 다 세금 뗀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다니는 애보다 3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굉장히 작죠. 2년 차에 PT가 됐네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니까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3년 차에 파운더스 PT를 달성해서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4년 차에 월에 한 500, 사파이어가 달성되면서 월에 한 350. 그리고 5년 차에 에메랄드가 달성되면서 연말 보너스까지 다 포함된 거 n분의 1로 하면 월에 한 450 정도를 받게 되고요. 5년 차에 다이아몬드가 6년 차에 다이아몬드가 달성되면서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굉장히 빠르죠. 아메이 사업은 거기다가 제 겁니다. 대기업은요, 그만두고 나면 회사 겁니다. 아무리 내가 충성을 하고 아무리 몸을 정말 갈아 넣다시피 일을 해도요, 나오고 나면 내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옛날에 일 잘했던 사람 정도 수준으로 회자될 뿐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제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전부 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스템과 스폰서 그리고 팀에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회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나온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다음 영상은 아메이가 30주년 됐을 때 앞으로 우리 한국 아메이 또는 글로벌 아메이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가 저렇게 된다면 너무 멋지죠. 근데 저 미래를 아메이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1959년도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64년 된 회사고요. 그리고 제이벤엔델과 리치 디보스라는 두 창립자가 창업을 하셨고 전 세계 500만 명이 넘는 ABO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순으로 58개국에 들어가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2,500여 가지 이상의 생필품을 직접 생산 및 유통하고 있고 전 세계 1위 건강 보조식품 뉴트리라이트를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아티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 1위 가정용 정수기 이스프링을 만들고 전 세계 1위 공기청정기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아미는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1위. 그냥 한국 1위, 미국 1위, 호주 1위 이런 거 아니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글로벌하게 공증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를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바디로션 바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기초 바르고 화장하고 물 마시고 영양제 먹고 청정기 쓰고 손 씻고 외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메이 제품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데 내가 뭐 한다? 캐시백을 받는다. 그 캐시백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마트를 바꿔 쓰고 좋은 것을 나눠 쓰다 보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바로 아메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자본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안목이 없고 그래도 시스템 속에서 2, 5년 열심히 배워서 짜투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일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본 없고 시간이 없어도 안목이 없어도 2년에서 5년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드는 일 그게 있다면 그게 만약에 아메이라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 아메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아메이는 전혀 다른 아메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메이를 리더님들께서 오늘 제 부족한 강의지만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